나의 진실과 다시 동조되기. 나의 진실과 다시 동조되기. 무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모든 것 속에 당신을 위한 가르침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성을 침해한다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를 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친밀해지는 것을 피한다는 것은 당신이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라는 뜻입니다. 때로 거절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당신의 힘을 되찾으라는 부름입니다. 내 몸을 믿기, 경계선 채우기. 내 몸을 믿기, 경계선을 채우기. 경계선은 우리의 에너지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기쁘게 해줘야 할 것 같은衝動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상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이나 노라고 말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경계선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사랑을 지키고 싶다는 열망에 기인한 특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그런 사람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선의 부재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경계선은 우리가 삶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반영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반영하며 상대에게 진술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경계선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경계선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강화해주며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해줍니다. 상대방을 보이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도 괜찮으며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하려면 상대를 믿어야 한다는 알미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계선 문제는 대개 나 자신과 내 몸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한계성을 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또한 내가 나 자신의 감정적인 영역, 신체적인 행복에 있어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경계선을 자신있게 세운다는 것은 기꺼이 노라고 말하거나 경계를 침범한 사람과 더 이상 만나지 않거나 누군가가 나의 경계선을 연달아 침범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것은 나의 의도를 명확히 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경계선을 세우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세우나요? 당신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계선을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경계선을 세우고 있나요? 만약 경계선을 세우는데도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에 책임을 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표현하면 친절하면서도 단호할 수 있고 의사 전달 방식의 주의를 기르면서도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다져 놓는다면 더 이상 자신의 선택을 해명할 필요 없이 삶을 스스로 통치하게 됩니다. 또 진정하고 진실한 나 자신으로서의 편안이 있게 되며 자신에게서 중요한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를 맺게 됩니다. 잠시 내면에 집중하면서 가장 빛나고 힘있는 내 모습을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세요. 나의 온전한 가치를 아는 기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나의 예수와 너를 믿는 기분,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기분, 나 자신을 위하여 한계선을 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이 책의 4부 그리고 이번 장은 당신의 경계선,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어떤 식으로 사랑받고 싶은지,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주고받고 싶은지를 명명백백히 알아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성장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경계선이란 무언가? 경계선은 나의 신체적인 공간, 느낌, 욕구, 책임을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분리해주는 보이지 않는 선과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나 자신의 의로서 관심과 존중을 받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일말의 유통성도 없이 자기 보호의 한 방식으로서 경계선을 활용한다면
경계선은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유대감으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는 일종의 벽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균형 있게 세우려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식으로 경계선을 세우고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계선을 방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경계선과 자존감. 경계선은 자존감과 엮여 있습니다. 어쩌면 경계선을 세우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는 한계선을 정하면 모두가 나를 떠날 것이고 결국 나는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경계선을 세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여부에도 괜찮은 것이 무엇인지, 나와 타인 사이에 어디쯤에 선을 그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경계선을 세울 수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말로 민감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사람들의 감정을 보호해 주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상대방이 보일 수도 있는 어떤 반응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계선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자존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리고 나만의 경계를 세우면 내 삶에 괜찮은 사람만 남게 될 거라는 믿음이 생김에 따라 점진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경계선의 5가지 종류. 신체적인 경계선. 신체적인 경계선은 내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 만한 신체적인 거리와 내 몸에 대한 경계선입니다. 이러한 경계선이 명확하면 우리는 상대와 신체적으로 얼마나 가까워져도 괜찮은지, 자신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자신의 신체적 욕망이 무엇인지를 인식합니다. 물질적인 경계선. 물질적인 경계선은 개인의 소유물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경계선이 명확하면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물과 다른 이들의 소유물을 존중합니다. 감정적인 경계선. 내 감정을 다른 사람의 감정과 분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경계성이 명확하면 나와 타인 사이에 적절한 감정적인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정신적인 경계선. 정신적인 경계선은 자신만의 생각, 가치관, 의견을 가지고 자아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나와 다른 타인의 그것 역시 존중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타인의 피드백을 받을 때 방어적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판단을 나 자신의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경계선. 명확한 영적인 경계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그들의만의 길을 존중하고 거기서 간섭하거나 불필요한 영적인 조언을 하지 않는 것.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에너지 버블 혹은 에너지 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우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타인의 에너지적인 경계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민감성을 되찾고 마음의 속도를 늦추게 되며 우리는 치유의 길을 걷고 있으므로 영적인 경계선을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경계선 유형에 따른 특징.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각기 다른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을 설명을 읽으면서 당신과 가정 관련 있는 경계선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물렁한 경계선 유형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진이다 빠지고 억울하고 화나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이 떠안는다. 거절하기 힘든다. 나의 생각이란 느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 버려짐의 상처 때문에 힘들 때가 종종 있다. 남을 돌봐주거나 남을 구해주는 사람의 느낌을 풍긴다. 거절당하거나 무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외부의 인정에 많이 의존한다. 경계선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 이 유형이 해야 할 연습은 당신은 3장에서 살펴본 불의 요소를 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직된 경계선 유형의 특징은 고집이 세고 다른 것들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으려 한다. 호기심이 별로 없고 방어적이다. 경계선을 활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거나 가린다. 감정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자부심으로 방어한다. 협력을 원하지 않는다. 관계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이다. 이 유형이 해야 할 연습은 당신의 물을 더 건강한 경계선 유형의 특징은 몸과 내면의 소리를 신뢰한다. 다른 사람을 구해주거나 과하게 돌봐주지 않으면서도 그의 고통이나 감정을 보듬어줄 수 있다.
죄책감을 느끼더라도 노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존중한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적절히 할 줄 안다.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경계선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고 본다. 개인적인 공간. 이 유형이 해야 할 연습은 우리의 경계선이 삶의 또 다른 영역에서 시험받을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몸과 내면의 소리를 신뢰하기. 의식적인 경계선을 세우기 위한 나침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는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지도 마음에 지어낸 이야기와 함께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내면의 소리가 나타나는 방식은 몸의 감각은 우리가 예스라고 말해야 하는지 노라고 말해야 하는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말과 목소리는 당신 내면의 예스 또는 노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많이 망설이는 성격이라면 당신이 하는 말과 목소리의 톤이나 진동에 주목하세요. 그것은 긍정적인 톤과 진동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톤과 진동인가요? 이러한 자기 탐구 연습은 어떤 것이 좋은 느낌이고 어떤 것이 나쁜 느낌인지 몸이 알려줄 때 그것을 익숙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심지어 예와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질문에도 적용이 됩니다. 번뜩이는 영감.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즉각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대개 가슴, 심장 또는 비장, 신장 부위에서 일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번쩍하고 어떤 통찰을 내리는 편이라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노라고 말하는 편이라면 사람들은 당신을 충동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정 처리. 만약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타입이라면 다른 사람들에서 마음이 급해지거나 결정을 빨리 내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은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연습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존중하고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크라운 차크라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계선에 대해서 소통하기. 우리는 그동안 친절하고 상냥한 태도로 의사소통을 배웠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직접적이지 못한 애들은 의사소통으로 이어지며 우리의 진정한 감정을 회피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계선에 대해서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당신이 왜 이러한 경계선을 세웠으며 경계선을 세움으로써 어떤 상황이 연출되면 좋겠는지를 명확히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과거의 상처가 활성화된 상태에 있거나 화가 나 있다면 그것 또한 상대에게 전염이 됩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배우는 법을 처음 배울 때는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마침내 폭발을 흐르기 전에 조금씩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을 꾹꾹 담아둘 수가 있고 경계선이 아예 없었다가 갑자기 굳건한 마음의 벽을 세워버림으로써 사활에 깊다기보다 공격적이거나 냉혹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경계선을 침범당한 적이 있었다면 경계선을 세우는 일이 과거의 상처를 활성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도한 바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상냥하게 대해 주세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번에 잘 안 되었던 것 같아 다시 해볼까? 경계선을 세우기 전에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몸에 집중해 보세요.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보고 아리 연습을 할 때 스스로에게 상냥하게 해주세요. 몸으로 돌아가는 리추얼. 경계선을 세우기 전이나 자신의 몸이 떠나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 리추얼을 생각해보세요. 심호흡을 길게 3번 하세요. 호흡을 알아차리세요. 외부와 닿아있는 당신의 몸 부위에 집중하세요. 방울을 통해서 당신이 어디 있는지 인식하고 이러한 식이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현장감을 느껴보세요. 보디 스캔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 인식해보세요. 심호흡을 길게 3번 더 하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중심이 잡혀있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세요. 대면에서 대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선을 갖기.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문자로 더 많이 소통합니다. 이는 시대상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세상의 불안과 단절을 더더욱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문자로는 상대방이 어떤 톤으로 말하는지 알 수 없고 상대방이 풍기는 분위기나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건지
그 미묘한 느낌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자 메시지에 대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거나 문자로 소통하느라고 서로의 말을 잘 못 이해하면 많은 의사소통 장애가 생깁니다. 이 주제에 있어서 좋은 경계선은 내적 갈등이나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과 같은 중요한 주제를 얘기할 때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감정이 있거나 불만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장문의 문자를 한가득 보내는 것보다도 마주보고 앉아서 대화하자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편지 쓰기도 의사소통도 떠오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자신의 경계선을 표현해야 할 때 몸이 굳거나 마음이 다치는 경향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경계선을 말하는 것이 안전한 일이 아니거나 상대방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과거 저는 제 모든 마음을 다 나타내는 데는 편지가 좋을 것 같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인이 이런 식으로 저와 의사소통해 줄 수 있는지 양해를 구한 뒤에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도 했습니다. 자, 확실하게 말하기, 경계선 설정 작업을 할 때는 자신의 경계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경계선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나요? 당신은 스스로 명확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상대를 추측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대가 나의 요구사항 한계선을 알아차리길 바라고 있나요? 괜찮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의 경계선을 알아줄 거라 믿기에 상대방이 나의 경계선을 알아주지 않으면 분한 마음이 드나요? 만약에 내가 사랑받고 싶은 방식대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끔 경계선을 세워두지 않았다면 자신이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당신과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는 경계선을 넘는다면 그 사람을 바라거나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공정한 처사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당신과 상대방이 서로 다른 태도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학대, 욕설, 기타 극단적인 행동처럼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 있긴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서 대하게 하려면 이러한 행동들은 관계 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안전하고 이해받는 기분을 느끼려면 우리가 원하는 바와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지만 성숙한 어른인 자를 체현하려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관한 의사소통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책감 극복하기. 경계선을 세울 때는 내면의 죄책감을 다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을 비회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죄책감을 다루는 과정을 질질 끌수록 그 과정은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상대의 감정적인 반응이나 자기 자신의 힘든 감정을 외면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다루기 힘든 주제에 관한 대화를 애써 피하며 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나와 분명히 동조하지 않는 어떤 것을 무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은 진실에 기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무언가가 우리의 밤잠을 방해하거나 하루 종일 음식을 먹어 되도록 만든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말할 때가 온 겁니다. 이제 막 경계선을 세우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라면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경계를 침범당했을 때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협동했으면 좋겠는지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경계선을 심각하게 침범당했다면 외부의 도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계선 침범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를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슴을 따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듣거나 한다고 해서 그 관계에 존중, 정직, 진정성, 표현의 자유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당신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 자신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의 근원을 이해한다는 말은 곧 그 사람이 상처로부터 기인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트라우마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상대를 악마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상대의 행동이 나의 가치를 교정하도록 나아둘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책임이 없으며 밑빠진 독처럼 다른 사람의 트라우마를 끝없이 받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스스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성적인 경계선. 과거의 성적인 트라우마가 경계선을 세우는 능력과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신체적인 경계선을 침범당한 적이 있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조정하게 되기까지 많은 치유 과정을 거쳐야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노라고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느꼈지만은 그럴 수 없었거나 그러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다 해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생존을 위협받는 기분이 들 때에 신경계를 얼어버리는 반응을 보이거나 자기보호 열정으로서 상대에게 아첨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무강한 모습, 당신을 받아버린 모습, 또는 상대가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이거나 위험한 사람인데도 그를 달래기 위해 요구를 들어주는 모습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회복하려면 너그러운 마음과 이해의 심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적인 부분에서 취해야 할 거리가 있다면 파트너와 몇 가지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느린 속도로 나아가되 치유되는 동안에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상태에서 파트너와 대화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성생활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와의 관계를 쌓아가려는 의도로 상대를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다면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섹스는 유래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서로가 관계를 더 발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때까지는 하지만 우리가 그 상대와 스킨십 관련된 경계선을 세웠으면서도 다루는 분위기에 몸을 맡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스스로 경계선을 넘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바꿔도 됩니다. 당신은 상대와 당분간 혹은 영원히 그 사람과 그래 결정을 해도 됩니다. 또한 당신에게는 즐거움을 누리고 경험할 권리가 있으므로 당신이 선택한 그 누구와도 가벼운 것을 또 성적인 데서는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내 느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좋은 경계선이라는 것은 각자의 이념, 성격, 선호하는 바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잘 도우는 연습을 하고 자신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소통하는 일은 우리 몸과의 관계를 치유할 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느낌이 변했다면 기꺼이 상대와 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기 전에 이 사람과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이 사람이 존중받는다는 느낌 드나요? 사랑 때문인가요? 진심인가요? 후에 상대 무엇을 요구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나요? 이 사람과 에너적으로 이렇게 벽인가 경계인가. 벽은 우리의 여린 가슴을 방어하고 사람들을 우리 완전하게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경계선은 우리를 지켜주고 또 사람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벽을 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계선을 세운 것인지는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무서운 기분이 드나요? 마음을 다진 상태인가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어떤 문제를 명확히 분간하기 위해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한가요? 스스로 알아가세요. 가끔은 벽을 세워도 됩니다. 자신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에게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벽이란 공허한 위협, 또 치밀한 관계, 거칠고 공격적인 언행, 무언가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융통성이 부족함,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싫으면 가버리라는 식의 사고방식, 즉 경계선이란
나를 더 적절히 사랑해달라는 초대장, 내가 용납하지 않는 특정 행동 방식을 지는 기준선, 관계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려면 필요한가,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존재 방식, 기꺼이 누군가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나의 진짜 경계선을 찾기. 경계선은 사람마다 다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경계선들, 나의 피드백이나 영적 가르침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내게 맞다고 느끼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것이다. 나는 내 영적인 목표를 남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감정적인 경계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어느 정도까지만 내어줄 수 있다. 나는 상대방의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냐고 요청함으로써 상대의 감정적인 경계선을 존중할 것이다. 나는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해줄 여유가 있을 때나 없을 때 모두 상대방과 소통할 것이다. 나는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정자나 중재자가 아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볼 책임이 없다.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한다. 관계의 경계선들. 우리는 서로에게 상냥한 태도로 말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우리는 갈등이 생겨나야 48시간 이내에 두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고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자기 돌봄의 경계선들. 나는 야근 시에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일하지 않는다. 나는 중요한 회의 전날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는 일기를 쓰고 자기 돌봄을 연습하기 위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나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 파트너 이외의 친구들과 함께 한다. 매일 나를 위한 고요의 시간을 가진다. 데이트의 경계선들. 나는 안전한 느낌이 들지 않거나 뭔가 마음에 걸릴 때 밖으로 빠져나가기 쉬운 장소에서 첫 데이트를 한다. 나는 누군가와 처음 만날 때 공공장소에서 만나기로 한다. 나는 첫 데이트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는 우리가 진지한 관계를 고려해보기까지 나는 누군가 이렇게 내가 가벼운 만날 때 진지한 관계를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하고만 데이트한다는 것을 상대에게 먼저 알려준다. 그렇지. 진정성을. 나는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데이트하지 않는다. 글쓰기 세션. 경계선에 대한 나의 신념을 탐구하기. 어떤 사람들은 이타적이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경계선을 갖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못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채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경계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어떻게 하여 자신의 삶에서 경계선을 벽이라고 생각하게 되나요? 경계선을 세운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던 과거가 있나요? 경계선이 당신에게 더 큰 권리와 힘을 안겨준다고 생각하나요? 큰 힘과 권리를 지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간이라도 있나요? 당신은 세상의 이런저런 경계선들을 죄다 모아 머릿속에 넣어둘 수는 있지만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못되고 이기적인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의 권리와 힘, 분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끔 경계선을 세우지 않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융통성 없는 경직된 경계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거나 불어야 할 통제 패턴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나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디뎌 보세요. 연습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사소한 경계선을 세운 그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은 경계선은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맺어왔던 관계 속에서 경계선을 세우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신에게는 경계선을 세울 권한, 그 경계선을 지키고 표현할 권한이 있습니다. 경계선은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서 변하고 바뀝니다.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는 경계선을 세우는데 능숙한 반면에 다른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려는 당신의 노력이 처음에는 약간 공격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100% 완벽해질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서 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요.